자, 이어서 2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조명에 관한 문제였네요. 엄청 썰렁한 거 냈네. 자, 조명 방식 중 배광에 의한 분류를 5가지를 쓰라고 합니다. 자, 배광은 어떻게 빛이 분배가 되는지 그 분배되는 방법에 따라서 종류가 나뉘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직접 조명, 그 다음에 전반 확산 조명, 그 다음에 간접 조명, 그 다음에 반직접 조명, 반간접 조명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 어려워요.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직접 조명 방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 지금 이게 이제 천장이라고 할게요. 이게 천장이 있고 자, 예를 들어서 등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여기 이제 등이라고 할게요. 여기 등이야. 여기 이제 램프예요. 램프. 그럼 이제 직접 조명 방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좀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빛이 조사가 되면 자, 여기가 이제 바닥이라고 할게요. 바닥이라고 했을 때 자, 빛이 조사되는 빛 중에서 그 빛이 아래, 자, 하방, 밑으로 그 빛이 한 90% 정도 갔다. 그럼 그건 직접 조명 방식이고 그럼 위로는 몇 프로 가는 거야? 10% 가게 되는 거지. 요런 게 이제 직접 조명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상당히 빛이 많이 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조명률을 높일 때는 또는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조명 방식이 좋은 거야? 직접 조명 방식이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자, 반대로 위로 90%, 그 다음에 아래로 한 10%.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완전 정반대지. 그럼 얘가 직접이었어. 그럼 직접의 완전 정반대는 뭐예요? 간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간접 조명 방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전반 확산 조명이라는 거 있어. 램프가 있어. 그럼 똑같이 램프가 있어? 그럼 위로 대충 50%, 밑으로 한 50%.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산이 된다.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조명 방식이다. 이런 게 이제 전반 확산 조명이에요. 그럼 선생님 이건 뭐예요? 반직접 조명은 뭐고 반간접 조명은 뭐냐? 요 반이라는 말이요. 붙어 있잖아요. 그럼 반직접이란 건 뭐냐면 직접 조명 방식에 조금 더 가깝다. 요게 반직접 조명 방식이고 반간접 조명 방식은 간접 조명 방식에 조금 더 가까운 걸 반간접 조명 방식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반직접이면 직접에 조금 더 가까운 거잖아. 그럼 밑으로 60%야. 자, 위로 몇 프로예요? 40%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반간접이라면 위로 몇 프로? 60%. 아래로 몇 프로? 40%. 그러니까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반간접. 그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반직접이 되는 거지. 그리고 얘는 뭐예요? 전반 확산 조명 방식이 되는 거죠. 어때요? 좀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그 조명의 배광에 의한 분류를 물어봤어요. 조명 방식 중에서. 자, 그럼 만약에 비교를 한번 해봐야지. 만약에 시험에서 재수가 온방지기 없어서 3회 때나 아니면은 2019년도나 문제를 또 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낼 때 어떻게 내냐면 기구 배치에 의한 분류 3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기구 배치에 의한. 자, 조명 방식 중 물론 앞에 이런 말이 있겠지. 조명 방식 중 이번에는 이제 배광이 아니라 뭐예요? 기구 배치를 기준해서 분류를 한번 해봐라. 그럼 정답이 어떻게 되냐? 1번. 자, 3가지니까 3가지를 얘기해야 돼. 첫 번째, 전반 조명. 전반 조명 방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부 조명. 국부 조명 방식. 그 다음에 3번째. 자, 뭐가 있어? 그렇죠. 전반 국부 조명 방식. 자, 요거는 근데 쉬운 게 여러분께서 요거 명칭만 알아도 금방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전체적으로 여러분 균제도를 좋게 하는 방식이 이제 전반 조명 방식이고. 자, 그다음에 국부 조명은 이제 스탠드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 공부할 때 또는 일하실 때 국부적으로 여러분께서 조명을 설치할 때 국부 조명 방식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전반 국부 조명이라는 건 뭐냐? 전방 방식과 국부 방식을 합쳐놓은 것을.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그치, 탈이라고 하지. 탈 조명 방식이라고 하죠.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에너지 절약적인 건 뭐야? 바로 얘가 가장 에너지 절약적인 조명 방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조명에 의해서 여러분 배광에 의해서 조명 방식 중에서 배광에 의한 분류 한번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3번 문제인데요. 여러분 3번 문제 보너스 문제였죠. 자, 중성점에 접지 목적 세 가지를 이제 쓰라고 합니다. 자, 이상전압을 억제하고요. 지락사고 시 대지전이 상승을 또 억제할 수 있죠. 전기 설비의 절연 레벨을 또 경감할 수가 있죠. 또는 뭐 이런 거 써도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보호 개전기 동작을 어떻게 한다? 예, 확실하게 한다. 확실하게 해준다.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써주셨으면 예, 정답 처리가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 막 구구절절 설명 안 하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보도록 할게요. 200kVA 변압기 두 대로 V결선. 오케이. 자, 200kVA 변압기짜리 두 대로. 그러니까 얘는 단상 변압기다라는 거지. 요거 몇 대 썼다? 두 대 썼다. 그러니까 무슨 결선밖에 없어? V결선밖에 없는 거죠. 라고 했을 게 계약 수전 전력에 의한 최대 전력을 구하시오. 단 소수점 몇째짜리?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에서 만약에 셋째짜리가 아니라 딱 첫째짜리라고 얘기했으면 요거 딱 지켜주셔야 돼. 안 지켜주면 바로 0점 처리됩니다. 그래서 반올림 할 것. 자, 그렇다면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계약을 하려고 그래. 한전하고 공급하는 입장에서. 자, 수용가가 있고 자, 그다음에 공급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서로 계약을 맺어야겠죠. 계약을 맺을 때 야, 그럼 최대 전력을 얼마로 할 건데? 라는 그 최대 전력 계약을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최대 전력을 얼마로 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변압기 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 전력을 맺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V결선이니까 V결선 시의 출력 PV는 어떻게 구해요? 루트 3 곱하기 P1이죠. 그러면은 두 대로 사용했을 때 최대의 출력이 얼마까지 날 수 있는 거예요? 346.41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해 가시죠? 이게 이제 변압기 최대 출력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이제 계약 전력을 맺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좋았어.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일단 소수점 몇째짜리에서 첫째짜리에서 반올림하지. 그럼 이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얼마야? 346이죠. 자,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조심해야 돼요. 와, 이 한 끗 차이가 정답과 오답이냐, 정답이냐 오답이냐를 나눕니다.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문제에서 계약 수전 전력에 의한 최대 전력을 구하라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치사하게 단위 줬어 안 줬어? 단위 안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어떻게 구했어? V결선 시 출력 PV는 루트 3 곱하기 P1이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킬로볼트 암페어 이렇게 외웠었죠. 근데 여기서 단위를 킬로볼트 암페어를 쓰면 안 돼요. 킬로와트로 써야 돼. 왜 그러냐면 계약 전력은 유효 전력의 단위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단위를 안 줬기 때문에 단위를 쓴다면 킬로와트를 쓰셔야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언제 배웠어? 여러분 전기설비 설계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변압기 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 전력을 맺을 때 뭐였어요? 킬로와트였었죠. 역률 1로 간주하고. 자, 그다음에 부하 용량을 가지고도 계약 전력 맺는 거 우리 연습했었죠. 전기설비 설계 시간에 했었지 않았습니까?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해서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어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저희 거의 뭐 보너스 문제였었죠. 아주 쉽게 한번 가볍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인텔리전트 빌딩은 자, 빌딩 자동화 시스템, 사무 자동화 시스템, 자, 어쩌고저쩌고를 어쩌고저쩌고를 한다. 자, 그럼 뭐냐? 결론. 자, UPS죠. 그죠? UPS를 우리말로 하면 어떤 것을 뜻하는가?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죠. 그래서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시스템의 약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양으로 2번. UPS에서 AC, DC부와 DC를 AC부로 변환하는 전력 변환 장치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 AC에서 DC로 가는 거 여러분 뭐라고 하면 돼요? 그쵸? 컨버터. 자, 그다음에 DC에서 AC로 가는 거 뭐라고 합니까? 거꾸로. 그쵸? 인버터다라고 하시면 정답이 됐었고요. 자, 양으로 3번. UPS가 동작되면 전력 공급을 위한 축전지가 필요하겠죠. 이랬을 때 그 축전지의 용량을 결정하는 식을 쓰고 사용 기호가 있다면 그 사용 기호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도록 하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징그럽게 공식 많이 외우고 막 축전지 용량에 관한 계산 문제도 엄청 많이 풀었었어요. 자, 지금 이 문제는 공식을 쓰래.
그 식을 쓰라고 하는데 식을 이렇게 기호로 써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축전지 용량은 자 1 하고 자 예를 들어서 L이 뭐예요? 보수율이죠. 보수율. 자 곱하기 자 용량 환산 시간 개수 곱하기 방전전력 하고 우리가 이렇게 외웠었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글로 썼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면 따로 기호를 설명을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썼다면 각각 C는 뭐고 L은 뭐고 K는 뭐고 I는 뭐냐 거기에 대한 의미까지 이렇게 나열하세요 라는 의미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쉬웠던 문제니까요. 이 문제 가지고 깊게 설명은 안 하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을 운전 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아하, 그럼 포인트는 뭐예요? 자, 상용전원이 있고 자, 예비전원이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비상용 발전기를 가지고 예비전원을 구축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상용전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한전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설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이랬을 때 거기에 관한 이제 문제입니다. 자, 빈칸 채우기 문제인데 되게 쉬웠던 문제죠. 자, 상용전원과 예비전원 사이에 병렬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럼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이 병렬 운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상용전원과 예비전원하고 동시에 투입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수전용 차단기와 발전용 차단기 사이에는 전기적 또는 기계적으로 서로 동시 투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설치한다고 배웠어요? 그쵸? 인터럭 장치. 그쵸? 인터럭을 시설해야 하며 무엇을 사용하는가? 그쵸? 전환 개폐기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많이 연습했어요. ATS, 자동 절체 개폐기, 자동 전환 개폐기. 요게 하나의 일예가 된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었죠. 되게 어려웠던 문제도 아니고요.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서 말만 살짝 바꿔서 낸 거였습니다. 뭐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쉽게 풀 수 있었던 거였죠. 자, 다음 문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건물의 부하는 하루에 240kW로 5시간, 100kW로 8시간, 자, 그 다음에 75kW로 나머지 시간을 사용한대요. 자, 5시간 240, 그 다음에 8시간 100kW, 그리고 나머지 시간이래요. 이에 따른 수전 설비를 450kVA로 하였을 때 부하의 평균 역률이 0.8인 경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수용률을 물어봤네요. 1부하율 물어봤네요. 전반적으로 이번 2회차 시험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웠던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워낙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공식만 짚어보고 대입해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용률을 물어봤어. 그러면은 여러분 수용률 어떻게 계산합니까? 설비 용량에 대한 최대 전력이죠. 자, 설비 용량 450kVA라고 했었잖아. 근데 역률이 평균 역률 얼마예요? 0.8이죠. 그래서 평균 역률 0.8을 곱하면 이게 단위가 뭐예요? 킬로와트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설비 용량을 킬로와트로 바꾼 거다라는 거지. 자, 그다음에 분자에 뭐가 들어가야 돼? 최대 전력. 그럼 하루 동안에 사용한 것 중 가장 큰 수치는 얼마다? 240이었다. 그래서 곱하기 100 하면 66.66%. 뭐 셋째 자리에서 뭐 반올림했다. 그럼 이게 이제 66.6666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66.67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부하율을 물어봤어. 자, 부하율을 물어봤는데 1부하율, 원데이죠. 자, 하루 동안의 부하율. 그래서 최대 전력에 대한 무슨 전력? 평균 전력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최대 전력분의 자, 최대 전력은 아까 전에 240이었고 시간은 1부하율이니까 몇 시간? 24시간 넣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분자에 있는 사용 전력량을 구해야 되는데 자, 240kW씩 5시간, 100kW씩 8시간. 그리고 나머지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럼 나머지 시간 24시간 중에서 빼기 5, 빼기 8은 나머지 시간은 11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시간 곱하기
75kW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사용 전력량을 구하게 된 거고 그걸 시간으로 나누면 24시간으로 나누면 하루 동안의 평균 전력이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49.045가 나온대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49.05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쉬웠던 문제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포인트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이 문제에서 사실 실수를 어디서 하냐? 여기서 하는 거지. 여기에서. 나도 모르게 시험장에 가면은 긴장을 하죠. 그럼 판단력이 흐려지죠. 450분에 240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 쫙 하고 나가는 거죠. 왜? 밑에는 분모가 킬로볼트 암페어야. 분자는 단위가 킬로와트야. 이미 벌써 나가리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조심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8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8번 문제도 좀 쉬운 문제였죠. 자, 다음 주어진 표에 오케이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을 빈칸에 채워 놓으라고 합니다. 자, 빈칸이 뭐였냐면 얘가 빈칸이었어. 얘가 동글뱅이 1, 동글뱅이 2, 동글뱅이 3. 물론 여러분 제가 시험장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시험장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문제가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복원한 거예요. 아, 물론 더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좀 글을 올려주세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교재나 수업 시간에 반영을 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절연 내력 시험 전압. 자, 전격 전압이 뭐 6,600, 13,200, 22,900 이렇게 주어졌네요. 자, 그리고 최대 전압. 이거 중요하죠. 최대 전압 6,900, 13,800, 24,000V다라고 주어졌고요. 그다음에 접지 방식이 주어졌네요. 자, 다중 접지 방식, 다중 접지 방식이래요. 자, 그러면은 자, 요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건데 이거 얼마 곱한 거야? 그렇죠? 1.5 자, 7kV 이하죠? 자, 6,900이면 그러니까 여러분 1.5 곱하는 거고 얘는 자, 13,800이면서 뭐야? 다중접지. 얘도 뭐예요? 다중접지죠. 그럼 얘는 둘 다 얼마 곱하면 돼요? 뭐 0.92 곱하면 되겠죠. 0.92. 0.92를 곱했더니 뭐 이렇게 나온다라라. 너무 좀 지엽적인 문제고요. 쉬운 문제였기 때문에 깊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정답만 확인하고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 볼게요. 자, 60mm 스퀘어, 그 다음에 전장이 3.6km인 30 전력 케이블에 어떤 중간 지점에서 일선 지락사고가 발생을 했대요. 오케이, 이거 바로 뭐예요? 예, 바로 사고 시 그 사고 지점이 어디에서 발생한지 알 수 있는 탐지법이 되겠죠. 이런 걸 그림 딱 보면 바로 뭐가 생각나야 돼? 그렇죠? 머레이 루프법이 생각이 나는 거죠. 자, 휘스턴 브릿지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머레이 루프법으로 우리가 고장점을 알 수가 있다더라. 자, 그러면은 물어보는 게 뭐예요? 측정점에서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를 구하세요. 예, 그 거리를 예를 들어서 뭐 x라고 해도 되고요. 뭐 y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편하게 문자 적으시면 되시고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검류기가 있고요. 자, 여기 저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105mm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25mm. 자, 그러면은 전장이 지금 문제에서 전장이 3.6km다라고 주어졌어. 그럼 그 3.6km는 뭐냐? 바로 요 길이가 3.6km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고장이 났다라고 하죠. 여기가 이제 고장 난 지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뭐 x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입니까? 이 전체 길이가 3.6 곱하기 2가 되겠죠. 3.6 곱하기 2가 되겠고 여기에서 얼마를 빼는 거야? x를 빼면 바로 요 지점의 거리가 나오는 거죠. 자, 이해 가시죠? 이런 원리고 휘스턴 브릿지 이용했으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는 같다라는 식으로 여러분께서 접근을 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자, 100옴 곱하기 x 그다음에 20 곱하기 요 길이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연립방 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문제를 숫자 대입해서 x만 넣으면 그렇고 쭉 이항해서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1.2km가 나온다. 워낙에 이 머레이 루프법에 관한 문제는 전기 설비 설계 시간에 문제를 풀어봤고 뭐 다양하게 다른 데에서도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보자마자 다 맞힐 수 있으셨을 거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자, 문제 10번이 되겠네요. 자, 회로에 그림과 같이 부하가 연결되어 있다.
자, 간선의 허용 전류 암페아를 구하시오. 아, 지금 문제에서 포인트가 뭐예요? 간선의 허용 전류를 물어봤네요. 근데 이 문제 되게 치사해. 왜 치사냐면 딱 보세요. 자, 지금 전열기가 있고요. 자, 전동기가 있어요. 자, 그럼 문제가 지금 전동기와 전열기가 함께 지금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자, 여기인데 보통은 누가 누구보다 크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물론 시험장에 안 들어갔지만 시험을 보셨던 수험생들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자, 전열기가 한 50A래요. 그 다음에 전동기도 이렇게 좀 나눠져서 있대요. 그림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수험생들은 선생님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졌대. 이렇게 땄대.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따나 이렇게 따나 여러분 똑같은 거니까 저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동기 이거 다 더해 볼게. 이거 다 하면 자, 17에 18 더하면은 35죠. 35에다 15 더하면 얘도 50이야. 그럼 얘도 50이고 얘도 50이야. 그러면은 IM하고 IH하고 뭐예요? 똑같이 얼마로써? 50으로 같다 이 얘기야. 이랬을 때 간선의 허용 전류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죠. 문제의 포인트가. 자, 이렇게 같을 경우에는 즉 우리 전기 설비 기준 175조쯤에 나와 있죠.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하고 반대되는 내용이야. 전동기 부하 전류의 크기가 기타 전열기 등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즉 크지 않다라는 것은 이하일 경우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냥 다 더한 겁니다. 그래서 다 더해서 얼마다? 100A다라고 한 거죠. 자,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을 경우에는 이렇게 다 더해주는 걸로 하시면 되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11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VA 어쩌저쩌고, VB 어쩌저쩌고, VC 어쩌저쩌고일 때 다음 값을 구하시오. 이게 뭐예요? V0, V1, V2 뭐예요? 아, 여기에 무슨 전압? 영상전압. 아, 이거 뭐예요? 정상전압. 자, 이거 뭐예요? 역상분. 아, 영상, 정상, 역상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계산하세요 라는 얘기죠. 근데 요거에 관한 공식을 일단 알고 있어야 계산을 하든 말든 하잖아. 계산하는 건 이제 여러분 계산기가 하는 거지 여러분이 하는 건 아니죠. 아, 근데 계산기 두드릴 줄은 아셔야겠죠? 근데 계산기 두드리는 거는 어디서 배웠어요? 1차 때. 회로 이론 때 이미 충분히 계산기 열심히 두드리는 거 배우셨을 거예요. 또는 뭐 전자계약 시간이나 이런 때도 계산기 많이 두드리죠. 자, 그러면은 전류든 전압이든 영상, 정상, 역상, 전압을 물어봤던 전류를 물어봤던 똑같죠. 그래서 요 식이 먼저 기억이 나셔야죠. 이런 식. 자, 그래서 되게 이제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뭐 설명할 건덕지도 별로 없다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식을 세우신 다음에 쭉 하고 숫자를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제 VA, 여기 이제 VB, 이제 VC가 있는 거지. 그럼 이게 뭐예요? VA. 자, 그다음에 얘가 뭐예요? VB. 그다음에 얘가 뭐야? 이제 VC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직접 한번 어때요? 계산기 두드려 보기. 어떤 분들은 식은 잘 세우셨어. 식은 잘 세우셨는데 계산기를 두드릴지 몰라요. 그럼 계산기 두드릴지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계산기 두드린 것도 여러분 연습을 상당히 해주셔야 되십니다. 기본이에요.